자,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21페이지 7번부터 진행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개대상물 계속 가고 있습니다. 유사 문제에서 잠깐 쉬었는데, 자,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고,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지금 제3조 이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중개대상물은 토, 근, 입, 광, 공은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암기가 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지만 같은 토지여도 이거는 되나 안 되나 지금 이렇게 묻죠. 건물에 대해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중개대상물로 합니다. 자, 7번 역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1번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임대차는 중개사법 2조 1호에 대한 중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틀렸죠. 한 필의 일부도 당연히 임대차 가능합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공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틀렸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된 효과가 있지 등기 자체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된다면 틀리고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없죠. 자, 3번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 당연하죠.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완공된 장래의 건물도 건물이고 신축 중인 건물도 건물입니다. 당연히 해당합니다. 5. 4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은 소유권만 공시되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X죠. 입광공할 때 이 세 가지 중부동산은 소유권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대상이 됩니다. 될 수 없다니까 X. 5번 가압류된 토지는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X. 가압류가 돼 있으니까 불편하겠죠. 뭔가 법률적인 제한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토지는 중개대상이 된다. 이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사법상 제한을 받더라도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를 지금 따져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번 문제도 여러분들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되던 단원이었습니다. 자, 8번 넘어갑니다. 역시 지금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박스 문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고르지 마시고 읽으면서 맞으면 O, 틀리면 X를 4개를 빨리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안 줍니다. 자, 직접 풉니다. 시작. 밑에 해답, 해설 가리시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자, 체크 한번 하셨습니까? 같이 합시다.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된다고 지금 몇 번째 나왔죠?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이면서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 당연히 중개대상물입니다. 우리는 미등기 건물도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도 건물입니다. 중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지위 입주권 하면 무조건 안 된다. 단조롭게 가라 그랬잖아요. 입주권 X입니다. 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지위인 대토권을 중개할 수는 없다. X. 글자 그대로 암기하셔야 되고 이 대토권에 관련되는 판례는 지금도 여러분 보셨지만 자주 출제했던 문제들이죠. 자, 해당되는 거 모두 몇 번? 1번 기억, 니은 이렇게 갑니다. 9번 돌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준부동산이죠. 자, 준부동산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목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 그래서 나무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목이 되는 겁니다. 5. 임목의 소유자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5. 그래서 왜 등기해 줬죠?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 가지 물건이 똑같습니다. 3번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은
효력은 임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서 있는 나무는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글자 그대로 익히셔야 됩니다. 미친다 때문에 X. 4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 벌채했죠. 베어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 한 번은 미치지 않는다고, 한 번은 미친다예요. 요 두 개 개념 잘 읽으시고, 베어내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미친다. 여러분, 베어내버리면 동산이 되었으니까 저당권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베어내서 가져가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여전히 미친다. 5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임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된다. 그래서 임목을 등기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원부에 기록한다라는 개념으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물에서 거의 다 출제됩니다. 토건에서. 그런데 입광공은 한 10년에 한 번 꼴로 출제됩니다. 10년에 한 번 꼴. 이제 올해가 한 10년 차쯤 돼 가거든. 그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들은 문제 정도를 통해서 익히시면 됩니다. 10번 문제 역시 같은 문제죠. 임목에 관한 법률과 광업재단, 공장재단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문제 양도 많죠. 자, 한 1분 정도 시간 들여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X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습용의 문제입니다. 시작. 여러분 밑에 해답 가리시고 자 한번 읽고 X로 체크합니다. 양이 많죠? 자, 이 정도가 1분입니다. 여러분 1분 동안 한번 읽으셨습니다. 해답은 당연히 보지 말고 갑니다. 자, 임목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 틀리는 것을 고르시오. 기억,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임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 토지 등기 기록 중 얼구의 기록을 표시한다. 요것 때문에 X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임목에 대해서는 토지 등기부 어디에 표제부의 취지가 기재된다. 이게 임목에 관한 문제에서는 90%입니다. 임목이 등기가 되어 있는 물건이니까 어디 등기되어 있느냐 이걸 물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토지 등기부 표제부의 취지가 기재됩니다. 그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X. 2번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 임목에 대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요거 오해예요. 왜 온가면 여러분 임목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나무잖아. 그죠? 생물이잖아. 이 살아있는 나무를 담보를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에 1억짜리라고 합시다. 100그루면 100억이잖아. 그러면 이 나무 100그루를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 나무가 뭐 봄에 불타 죽는다든지 다 말라 죽어버렸다. 살아있는 물건은 변화가 오잖아. 그죠? 그러면 다 불타지고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담보물권이 없어지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떻게 받는데 이 문제가 생기니까 생물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보험에 붙여서 보험회사가 잘못되면 물어준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여러분이라도 돈을 빌려줄 겁니다. 그래서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때는 보험에 붙여야 한다라는 독특한 내용이 따라옵니다. 자, 디귿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할 수 있다. X. 다른 공장재단에 속할 수는 없다.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공장에 속하는 물건들을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 리얼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합니다. 항상 그랬잖아요. 입광공은 처음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 그런다니까요. 보존 등기를 하여 거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미음,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임대차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X. 자, 누가 저당권자가 동의를 하면 임대차를 설정할 수 있다. 여러분, 공장재단은 공장에 사용하는 물건이라 그랬잖아요. 그 돈을 안 갚아주니까 예를 들어서 저당권자가 이거 내 물건이니까 손대지 마시오. 이러면 국가적인 손실이잖아. 기계가 못 돌아가면. 그죠? 그래서 저당권자가 동의를 해주면 임차권을 설정해서 기계는 돌리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X. B업,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등기 효력은 보존등기 한 날로부터 10개월 내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면 상실한다. 오, 요거 10개월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이런 입광공예 이런 물건들은 어차피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물건인데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등기를 해준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연으로 10개월 동안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그 보존등기 효력은 상실한다. 요거 숫자 10개월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1년 하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기억, 그 다음에 속할 수 있다. 디귿, 그리고 틀리는 것 미음. 기억, 디귿, 미음. 답은 4번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해설 보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10번 정도 문제만 잘 보시더라도 준부동산에 관련되는 내용은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문 하나하나를 잘 익혀보시고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나 이거 도저히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또는 헷갈린다 어렵다 그러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 문제풀이는 눈으로 보는 것도 하다고 자기가 한번 적어 놓는 것도 또 다릅니다. 해석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쭉 적으면 한 시험 교재가 끝날 때까지 서너 장 된다고 봐야죠. 서너 장 되면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들은 지우시고 그 남는 것들만 딱 가지고 이건 도저히 잘 안 되고 헷갈리고 어려운 것들은 시험 치는 당일날 아침에 딱 가서 보는 겁니다. 나오면 맞추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래서 시험장에 갈 수 있는 자료도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중개대상물은 지금 좀 전에 봤던 10번 정도 문제는 아주 상급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습용이다. 제가 그렇게 전달했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 이제 이런 정도 문제가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를 놓치면 안 되죠. 해답 가리시고 틀리는 것 50초 동안 찾으세요. 틀리는 것 50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여러분 해답 가리시고 시간 50초 드렸습니다. 근데 50초 해도 조금은 여유 있는 문제죠. 자, 틀리는 것 예고했죠? 5번. 중개의 정의, 용어의 정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가잖아. 그죠? 그 밖의 권리에 당연히 저당권은 포함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저당권은 중개의 대상이 된다라는 지문 지금까지 계속 돌았었죠. 자, 틀리는 게 5번 돌았으니까 1, 2, 3, 4 잘 정리됐습니다. 만약에 1, 2, 3, 4 중에 틀렸다고 찍으신 거 있으면 여러분 개화선천 하셔야 됩니다. 1, 2, 3, 4 잘 들어왔고 여기 4번 또 나오죠. 일정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부받을 수 있는 대토권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고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학교 건물 이런 거예요. 덕수궁, 남대문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국가 소유인 물건은 중개대상물에 당연히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재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금 연결돼 있죠. 자, 틀리는 것 5번 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제3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내용이라면 지금부터는 제4조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또 공부도 하고 계시는 파트 때 한 문제 정도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문제 틀리면 속상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니까 한 문제 이상 반드시 정리되는 단원. 자,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증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리는 것은
1. 시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내로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1번부터 틀렸네요. 얼마? 1개월 내로 지급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수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월에 모두 시험에 응시하실 겁니다. 그러면 한 달 뒤 11월 말에 합격자를 발표한다라고 예고돼 있고 그 합격자 발표된 날로부터 얼마? 1개월 내로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여기 합격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인데 2개월.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학습용이죠. 2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재교부 신청서를 누구에게 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니까 자격증에 관련되는 내용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3번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야 되고 4. 공인중개사는 유상, 무상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 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돈 받고 빌려주거나 안 받고 빌려주거나 양도 대여를 금지합니다. 5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이거 아주 단조로운 문제인데 내용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격증에 관련되는 거 위반하면 양도되어 1년에 1,000.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처럼 하는 것 1년에 1,000. 요 형벌도 시험에 잘 들어오죠. 자, 그래서 틀리는 것 몇 번? 1번이고 합격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로 지급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시험일로부터 1개월 내로 자격증 교부한다. 이것도 틀려요. 뭐 이런 것들도 그림을 보시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많이 전달드렸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가봅시다.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틀리는 것. 이 파트에서 그래도 좀 까칠한 게 이게 정책심의위원회죠. 자, 그때 틀리는 것.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번부터 답이죠. 위원장은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잖아. 그죠? 그래서 X예요. 자, 위원은 누가 임명한다? 국토장관이 임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리는 것 1번. 자, 나머지 보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7에서 11명으로 구성한다. 이런 거 다 공부했습니다. 이 7에서 11명 이런 숫자들도 뭐 13에서 19, 11에서 15 이러면 막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7에서 11명은 중개사법에서 쌤 이름 중개법 쌤 생일이 7월 11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숫자를 고정하세요. 그랬죠. 이런 것들이 보기는 단조로운데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자, 틀리는 것 1번 정리해 줬고 2번 문제가 봐야 될 게 반드시 있습니다. 자, 2번 30초 동안 문제 읽고 답하세요. 밑에 해답만 가리시고 자 2번 해답 가리시고 30초 시작. 자, 30초 지나갑니다. 중요 문제에서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셨는데 심의 의결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니까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 틀렸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데 자, 여러분 2번의 문제는 답도 뭐 틀린 것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로 반드시 캐시해야 됩니다. 심의 의결 사항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걸 심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계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1.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 2. 자격을 취득하는 것. 뭐가 중요하죠? 자격 취득이 중요하죠. 여러분한테 지금 현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자격을 취득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한다. 스토리로 익히셔야 됩니다. 4개니까 문제 내기도 좋았죠. 그래서 답은 5번 틀린 것. 자, 3번 문제로 접어들었습니다. 3번 자격시험에 관해서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지문은 길지만 이거 학습용입니다. 공부용이죠.
자, 밑에 해설 가려졌습니까? 자, 50초 동안 틀리는 거 찾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50초. 자, 읽으셨습니까? 틀리는 건 몇 번? 5번 예고했죠. 자, 요건 1, 2, 3, 4는 정확하게 맞는 법 조문들입니다. 이 조문들이니까 특별히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시험 시행기관장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5년간 응시할 수 없다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5년간 응시를 못하지만 시험 시행일로부터가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제한합니다. 원래 법조문은 시험 시행일이었어요. 근데 요 시험 시행일을 굳이 법에서 처분일로 바꾸었다니까.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제한을 정지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5번. 자, 그럼 1, 2, 3, 4 잘 정리되었고, 여기 4번에 매월 2월 28일까지 관보나 일간신문을 공부하는데, 요 2월 28일을 2월 말까지 해도 관계는 없죠. 옆에 2월 말 이렇게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자가 바뀌어서 내려왔으니까 뭐 2월 말이나 2월 28일은 같은 개념인데, 뭐 2월 달에 또 29일도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고 2월 말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2월 28일 해도 큰 문제는 아니죠. 자, 틀린 거는 확실하게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아니고 처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제한합니다.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 응시 수수료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틀리는 것. 자, 계속 뭐 다른 단순한 내용이니까 틀리는 것 바로 갈까요? 4번.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내로 접수를 취소한 경우 60%를 반환한다. 아, 요거 까칠하죠. 접수 마감 다음 날부터 7일 내로 하면 60%를 마감합니다. 다음 날 하는 거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나머지 지문은 맞는 지문이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뭐 크게 설명할 내용은 아니죠. 5번 볼까요? 자, 자격시험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역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이 4번이 되는데, 자, 시험 시행기관장은 계략적인 사항의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시험 일시, 장소 등 관련되는 내용을 확정 공고 며칠까지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해 줍니다. 여러분 90일 전에 공고를 해준다는 게 빠르게 해주라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60일 전 하면 수험생에게 불리한 질문이니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확정 공고합니까?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합니다. 자, 나머지 지문들은 다 법조문입니다. 조금 조심할 거.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잖아요. 그러면 틀려요. 모든 국가고시는 1차 합격한 자를 모아서 2차를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 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당일날 하루에 다 치니까 한 번 치는 것 같지만 법조문은 1회 이상 실시한다로 되어 있다고, 뭐 이런 것들을 살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틀리는 것 4번 가볍게 보셨습니다. 자, 6번도 중요 지문입니다. 짧지만 중요한 지문 여러분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밑에 해설 가리시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를 찾으시오. 20초 시작. 20초가 꼭 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응시할 수 없는 자 딱 정해져 있죠.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다. 답은 1번.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응시됩니다. 미성년자도 되고 외국인도 되고 뭐 징역 1년을 받았거나 집행유예를 받았거나 피성년 후견인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자도 되고 뻥띠엔도 응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뻥띠엔이 누구죠? 베트남 여인도 응시할 수 있고. 자, 못 치는 사람 두 사람이죠. 자격이 취소된 자 3년. 좀 전에 지나갔지만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 그 두 사람만 빼고는 모두 응시할 수 있다. 그렇게 공부했죠. 그래서 시험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7번 내려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은 좀 전에 하셨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심의하는데 아닌 것. 답은 2번. 협회 설립하는 걸 정책심의위원회가 한다. 그런 내용은 없죠. 그죠? 자, 정책심의사항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것 자격을 취득할 것. 자격 취득을 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중개업을 해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고 일하다가 손해배상이 발생되면 책임지는 일. 요 네 가지를 심의하는 거니까 그것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협회 설립을 여기서 관리한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자격증 교부에 관련되는 내용. 역시 공인중개사 파트에서는 그래도 이 단원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이제 자격증을 받아야만 뭐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격증 교부와 재교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으시오. 같이 갑시다. 1.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일주일 내로 자격증을 교부한다. 틀린 줄 아시겠죠?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얼마 내로? 1개월 내로 지급합니다. 2번 자격증을 처음 교부받는 자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X입니다. 합격해서 자격증을 처음 받을 때는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왜? 그거 받으려고 시험 응시할 때 수수료 냈잖아요. 원서 낼 때, 그죠? 근데 그 자격증을 재교부 받을 때는 당연히 수수료 냅니다. 3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때문에 틀렸죠.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자지 자기 사무소가 있는 시도지사가 아니죠. 여러분이 자격증은 서울에서 받았어. 그럼 서울시장으로부터 교부 받았겠죠. 근데 경기도에 가서 일할 수 있잖아. 그러면 경기도 사무소가 있다고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4번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굉장히 힘이 잘 나온다 그랬죠. 단조롭지만 자격증에 관련되는 거 양도대여 또는 유사명칭 이런 것들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X지. 당연히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갑니다. 자, 2번 문제는 또 이제 여러분이 하나 풀어봅시다. 중복되는 문제죠. 자, 2번 문제 중요한 문제니까 해답도 넘어갔으니까 멋지죠. 옳은 것 30초 동안 찾으시오. 시작. 자, 옳은 거 30초 찾으시면서 틀리는 데도 표시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가 30초 시간이었습니다. 옳은 건 예고했죠. 자, 3번 자격증 대여라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 그것을 대여라고 합니다. 자, 옳은 것 5. 답은 돌았으면 수정.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 자, 이렇게 쓰면 이거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했으니까 얼마? 1년에 1,000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 부정한 방법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취소하여야 한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4번 공인중개사인 개용사의 경우 자격 취소는 등록관청에서 한다. 여러분 자격증은 전부 시도지사하고만 논다니까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를 시킵니다. 5번 자격증을 양수 또는 대여 알선한 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웃긴다. 양도되어 알선하는 자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특히 여기 알선한 자도 포함됐다는 게 이번 법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양도, 대여, 알선하는 자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가벼우면서도 중요한 문제였죠. 자, 이제 3번 문제로 접어들었습니다. 3번 문제, 이번에는 문제가 좋죠. 자격이라는 것과 자격증, 그리고 또 사무소 등록증, 그죠? 자격증이 있는 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을 받아야 되죠. 이 세 개를 비교해 본다, 이런 뜻이죠. 자, 밑에 해설 가르쳤습니까? 40초 동안 틀린 거 찾으세요. 시작.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좋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40초 지나갑니다. 자, 틀리는 것부터 볼까요? 4번, 개공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조심해야 되죠. 등록증을 대여하면 등록이 취소되지 왜 자격이 취소됩니까? 그래서 틀린 것 4번입니다. 공부할까요? 자격증 대여 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해당되지 않는다. 돈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자격증 대여는 위반입니다. 받고 하는 것만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자격을 취득하지도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자, 여기는 공인중개사란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갔잖아, 그죠? 이렇더라도 우리 판례는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으로 본다. 여러분이 부동산 뉴스 대표자라는 명함을 받으면 저 사람이 공인중개사일 거라고 볼 것이다 라는 판례입니다. 당연합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대여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자격증이 있는 자와 돈이 있는 자, 자금이 있는 자가 동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는 자가 모든 중개행위를 하고 여기 돈 있는 자가 중개사무소도 구하고 월급도 주고 하지만 사실상 이 사람은 중개보조원이잖아. 그죠? 그래서 사무실에 서는 사장님이라 부를지라도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굳이 대여행위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판례 현장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번 5. 4.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자격증 등록증에 관련되는 건 무조건 1년에 1,000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중요한 지문입니다. 중요하다라는 말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런 뜻이었죠.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련되는 내용 전에 여러분들은 자격 취소 등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격에 있어야 되고 자격 있는 자가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할 때 그때 뭐 받았습니까? 등록증 받아서 영업하니까 그 세 가지를 구분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은 사무소 개설 등록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자격증이 있는 자가 사무소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니까 사실상 이 단원부터가 이제 우리한테 본론이죠. 중개사무소 자격증 있는 자가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주 본론이 출발을 합니다. 자,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련되는 지문. 1번 대표 문제. 대표 문제 자체가 중요하죠. 자, 중개법령상 실무교육에 대해서 틀리는 것. 여러분 등록을 하려면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그때 교육이 뭐다? 실무교육이니까 실무교육에 대해서 틀리는 것. 자, 법인인 개공사 아닌 임원 또는 사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원, 사원은 모두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5.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사원, 임원은 실무교육 대상자. 2번 소공사에 고용신고를 하려는 경우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다만 소공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에 소공사로 신고하는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안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유효기간은 1년. 실무교육 내용은 개공사와 소공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중개와 경영 실무, 직업 윤리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5. 그때 실무교육 시간은 32에서 44시간 때문에 X죠. 우리는 28에서 32시간 이렇게 공부했고 요 교육시간 암기하셔야 됩니다. 또 교육 파트에 가면 여러분 별도로 공부를 하면 더 할 거니까 일단 실무교육시간 28에서 32시간. 자, 모든 실무교육 또는 교육은 누가 실시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기 전에 여러분 교육이라는 파트 하나를 가볍게 대표 문제로 보셨고 자, 잠깐 쉬었다가 1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합시다.